박지수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넓고 정갈한 사무실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투명한 유리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서울 도심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그는 손에 들린 보고서를 살펴보다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회장님, 실례합니다. 한 분이 면회를 원하시는데요. 지수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다. 누군데? 자신이 회장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지순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하지만 그는 얼굴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무심하게 되물었다. 어머니? 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그분이 계속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개명 전 이름까지 알고 있다고 하네요. 지수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개명 전 이름,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보였다. 그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들어오라고 해.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퇴장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며 허름한 옷을 입은 노년의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녀는 백발이 성글게 섞인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다. 지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내 어머니라고.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지순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단직했던 말을 이제야 꺼낸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난 그런 이름 쓰지 않아. 여성은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난 널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 지수는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다. 도대체 무슨 목적이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돈이라도 필요한 거야. 여성은 서둘러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난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야. 그냥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 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내가 다 컸어. 다 성공한 지금?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여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난 널 정말 보고 싶었다. 지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 여성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개명 전 이름은 박유진이야. 맞지? 지순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굳게 유지하며 대꾸했다. 그런 건 조금만 조사해도 알 수 있어. 그러자 여성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그럼 내 오른쪽 발등에 화상 자국이 있지. 내가 언제 다친 건지도 모르는 흔적. 그 순간 지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그는 신발 속에 감춰진 그 오래된 상처를 떠올렸다. 그 흔적은 어릴 때부터 항상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다친 건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건 오직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지수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그건 어떻게 알지? 여성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가 널 안고 있었을 때 그때 화상을 입었으니까. 그게 내 실수였어.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하지만 난 널 달래줄 수도 없었어. 그때 상황이 너무...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지수는 한동안 침묵했다.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자신의 친모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기분이었다. 그게 뭐, 당신이 누군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넌 날 원망하겠지. 아니, 원망해야 마땅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딸이라는 걸 나는 절대 잊은 적이 없어.
지수는 차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어. 날 버린 순간 당신은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야.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당신을 만날 생각 없으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한 뒤 뒤돌아섰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지만 그는 그 감정을 밀어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그녀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며칠 후 박지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장의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흰 종이 위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서류 위를 미세하게 떨며 지나갔다. 99.99%. 결과는 명확했다. 그녀를 찾아온 노년의 여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지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 모든 것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가 잊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를 키운 양부모님은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학대는커녕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가끔은 의문이 들곤 했다. 나는 왜 버려졌을까? 내 진짜 부모는 왜 나를 떠난 걸까? 그 의문이 이제야 답을 찾았지만 지수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여자는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그렇게 찾고 싶었다면 어릴 때라도, 청소년 시절이라도, 그녀가 가장 힘들었을 때라도 찾아올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지수는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다. 비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며칠 전에 찾아왔던 그 여자 다시 오라고 해.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손에 힘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을 정리하려 애쓰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다시 한번 그 노년 여성이 그녀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여자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지순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지수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다.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렇구나. 그래요. 당신이 내 친모라는 거 확인됐어요.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세월 간직해 온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요? 여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나,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난 박유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내가 버렸어요. 아니, 당신이 버린 거겠죠. 당신이 나를 버렸던 것처럼. 여자는 그녀의 말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참 편리한 말이네요. 당신은 나를 버리고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평생 그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야 했어요. 미안하다. 여자는 힘없이 말했다. 미안하다고요? 지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미안하면 다예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이제 와서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다 용서가 돼요? 아니. 여자는 눈을 떨구고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난 용서를 바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 웃기지 마세요. 지수는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진작에 나를 찾아왔어야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바랐을 때, 그때라도. 그런데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날 찾아온 거죠?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는 그녀를 쏘아보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부탁인데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나한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눈가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세요. 지수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외면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조용히 문을 나섰다. 사무실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팔짱을 꼈다. 그녀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세상이 조금 흐릿하게 보였다. 박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쥔 채 한숨을 내쉬었다. 페이지를 넘기려 했지만 손끝이 멈칫거렸다. 무언가 집중이 되지 않았다. 눈앞에는 수십억 원이 오가는 계약 문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며칠 전 사무실을 나서던 노년 여성의 모습. 힘없이 등을 돌리던 그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펜을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멈췄다. 왜 자꾸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 지수는 손끝을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다. 잊어버려야 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정리된 일이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다. 가슴 한쪽이 계속 거슬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진모라는 여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내가 널 안고 있었을 때 그때 화상을 입었으니까.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았다. 신발 속에 감춰진 오른발의 화상 자국. 어릴 때부터 거기 있었던 흔적. 하지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알고 있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지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의 조각이 불쑥 떠올랐다. 어둡고 좁은 방, 어딘가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 그리고 어린 자신이 웅크린 채 울고 있는 모습. 그녀는 그 장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건 너무나 오랜만에 떠오른 기억이었다. 아니, 사실상 거의 기억에서 지워졌던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유진아. 그 이름. 그녀는 너무 오랜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게 자신이었다는 것을. 지수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여자가 단순한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박지수는 사무실에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바깥으로 나왔다. 평소라면 비서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했겠지만 오늘따라 유독 답답했다. 회사의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살짝 불었다. 지수는 무심코 정장을 여미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건물 맞은편, 횡단보도 옆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는 한 사람. 허름한 옷차림의 노년 여성.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려다 멈췄고 다시 발을 때려다 또 주저했다. 박지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며칠 전 자신의 사무실을 다녀간 여인. 그녀는 그곳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마치 이 건물에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지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스쳐가면 될 뿐인데
단순한 타인처럼 무시하면 그뿐인데.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친모를 바라보았다. 왜 아직도 저기 있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제 와서 대체 뭘 원해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했다. 비서. 뒤따라오던 비서가 즉시 반응했다. 네, 회장님. 저 사람. 지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가리켰다. 데리고 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곧바로 움직였다. 지수는 다시 고개를 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노년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여자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마치 불려올 줄 몰랐다는 듯. 지수는 그녀를 천천히 바라봤다. 왜 거기 서 있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여자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러다가 힘겹게 입을 뗐다. 그냥 보고 싶었어. 지순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봤잖아요. 여자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지내는지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지수는 피식 웃었다. 몇십 년 동안 안 궁금하다가 이제 와서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말 그만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여자는 다시 조용해졌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애초에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됐을 일을. 그런데 왜 그녀를 불러들였을까? 왜 다시 마주하게 된 걸까? 지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뭘? 내가 왜 당신을 다시 불렀는지. 지수는 솔직히 인정했다. 당신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을 텐데. 내가 당신을 용서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이 나에게 다시 엄마가 될 수도 없어요. 여자의 눈가가 떨렸다. 하지만 지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고 싶어요. 사무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지수는 맞은편에 앉은 여인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제 말해보세요. 여자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조심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뭘 말해야 할까? 당신이 왜 나를 버렸는지.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나한테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지수는 미간을 좁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살리려 했어. 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말 장난이에요? 아니야.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 우리 집은 지옥 같았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내 아버지 아니, 그 사람이었지. 널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손을 대기 시작했어.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난 맞아도 상관없었어. 하지만 너까지 그 폭력 속에서 자라게 둘 수 없었어. 지수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친부모를 떠올린 적이 없었다. 심지어 친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난 도망치려고 했어. 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를 데리고 도망가서 어디든 우리 둘이서 살 곳을 찾으려 했어. 그래서요? 지수는 싸늘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도망치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버린 거잖아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불이 났어. 지순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다. 불. 그날 밤, 난 널 안고 집을 나가려 했어.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불을 낸 거였어. 그 사람은 정신도 못 차린 채 비틀거리고 있었고 불길이 점점 커졌지.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다칠까봐 널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까도 생각했어. 하지만 너무 높았어. 그리고 그때 너는 내 품에서 울고 있었어. 그녀는 손을 떨며 숨을 몰아쉬었다. 불길이 점점 방까지 번져오는데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발끝을 오므렸다. 그때 난 널 꼭 안고 있었어. 그런데 불똥이 튀었어. 여자는 조용히 그녀의 발을 바라보았다. 내 오른쪽 발등에 화상 자국이 그때 생긴 거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발등을 내려다보았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흔적.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던 상처. 그게 그때 생긴 거였다. 여자는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 집에서 널 살려야 했어.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조해준 사람이 있었지. 하지만 난 도망쳐야 했어. 지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왜요? 여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이 우릴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갔다면 너도 나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야. 난 너무 무서웠어. 너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날 입양 보냈다는 거예요? 지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 했으니까.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날 원망하는 거 당연해. 나라도 그럴 거야.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난 정말 널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난 힘이 없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널 다시 볼 수 있어서 나는 그걸로 됐어. 사무실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지수는 여전히 흔들리는 감정을 다잡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명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너무도 오래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박지수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요한 저녁, 집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친모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난 힘이 없었어.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버려졌다는 단어 하나로 정리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을까? 정말 버림받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보호받았던 걸까?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혼자서 생각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천천히 연락처를 찾았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 끝에 통화를 걸었다. 지수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저 오늘 집에 가도 될까요? 양부모님의 집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익숙한 거실과 정돈된 가구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박지수는 식탁에 앉아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양어머니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오랜만에 오니 좋구나. 밥은 먹었니? 지수는 가만히 찻잔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스며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 친모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양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다. 양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 한마디가 끝이었다. 지수는 의아했다. 놀라지 않으세요? 양어머니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우린 언젠가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양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를 처음 키우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내 친부모를 대신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지. 내가 언젠가 우리를 떠날까봐 두렵기도 했고, 양어머니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가 우리 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 없어.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지수는 손끝에 닿은 온기를 느끼며 눈을 내리깔았다. 하지만 저는 친모가 왜 저를 보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렸다. 그 사람은 저를 보호하려고 했대요. 양부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혼란, 슬픔, 후회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까지. 양어머니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쥐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야, 지수나. 지수는 눈을 들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처럼 느껴졌겠지. 하지만 이제라도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됐다면 그것도 소중한 일이야. 양부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린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원한다면 그분과 다시 인연을 쌓아봐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지순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자신이 친모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아.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울고 싶어졌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신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며칠 동안 박지수는 고민했다. 양부모님의 말을 듣고 난 후에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조용히 천천히 다가가 보기로.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쉽게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비서가 건넨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지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저예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녀의 친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나. 그녀는 차마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들어가도 될까요? 여자의 눈가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럼, 어서 들어와. 방 안은 작고 소박했다. 오래된 가구들과 정갈하게 개켜진 이불. 곳곳에서 알뜰하게 살아온 흔적이 보였다. 지수는 천천히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네요. 여자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랐다. 오래된 동네야. 그래도 나름 살기 좋아. 그녀는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온 거니? 지수는 잔을 받아들었다. 그냥 알고 싶었어요. 여자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알고 싶었니? 그냥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말에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별거 없어. 그냥 그날 먹고 살려고 일했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시장에서 장사도 했어. 몸이 버텨줄 때까지는 뭐든 했지. 지수는 테이블 위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힘들었겠네요. 여자는 가볍게 웃었다. 그렇지. 하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지수는 그녀의 말에서 어떤 원망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은 채. 그리고 이제야 딸을 다시 만났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 했다. 지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선택은 자신의 몫이었다. 박지수는 그날 이후로 몇 번이고 친모를 다시 찾았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만날수록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감정이 자꾸만 생겨났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계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지수는 문을 두드리는 힘을 조금 더 주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 열어요. 지수는 급히 문고리를 돌렸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자 방 한쪽에서 친모가 쓰러져 있었다. 어머니, 그녀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쓰러진 여자는 힘겹게 눈을 떴다. 괜찮아, 괜찮아, 지수나.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지수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몸은 유난히 차가웠다. 도대체 무슨 병인데요? 친모는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건 그냥 어지러움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병이에요? 친모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래된 병이야. 병원에서도 치료가 쉽지 않다고 했어. 지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왜 혼자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넌 바쁜 사람이잖아. 친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와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지순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짐이라고요?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난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아프다면 그냥 아프다고 말해야죠. 친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지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평생 자신을 찾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이 원망할까봐, 자신이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이제 와서 불편할까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도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순간 친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금 뭐라고? 지수는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말했다. 엄마. 그녀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다. 그동안 억누르고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제발 나한테 숨기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난 이제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야 겨우 당신을 알게 됐는데. 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를 조용히 안았다. 미안해, 지수나.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다. 병원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박지수는 병실 한쪽에 서서 조용히 친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친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요? 병원 간병인 좋은 방까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지수는 팔짱을 끼고 무심한 척 말했다.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친모는 미소를 지었다. 난 그냥 내가 이렇게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지수는 눈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됐어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니까. 그녀는 친모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마련했다. 그녀가 남은 시간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병원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좀 편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친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 지수나.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서로의 온기가 닿았다. 그날 이후
지수는 틈나는 대로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친모를 만나러 가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었다. 둘은 함께 식사를 했고 이야기를 나눴고 때때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내가 이렇게 자라서 다행이야. 어느 날 친모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항상 궁금했어. 이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손을 잡았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멈춰주지 않았다. 친모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숨소리가 가빠졌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회장님,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그녀는 천천히 병실로 돌아왔다. 침대 위에는 여전히 친모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지수나. 그녀는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나, 내 얼굴 보면서 눈 감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야 편안해.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지순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사랑해. 지수는 참으려 했던 눈물을 흘렸다. 엄마.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불렀다.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박지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친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표정이었다. 지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이전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엄마. 지수는 조용히 불렀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속삭였다. 너무 오래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친모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지수는 묵묵히 친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마지막까지 그녀를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수는 묘지를 찾았다. 비석 앞에 꽃을 올려놓으며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불렀다.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묘지 앞에서 박지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슬프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편안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친모와 함께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마주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사랑과 그리움. 결국 그녀는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때로는 상처를 받아들이는 일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과거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지순이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에서 용기 내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